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듣고 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들어가기 전에 세미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강남과 용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아마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지역일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뭐 대표적인 지역이죠. 강남은 뭐 워낙 유명한 동네고요. 네. 용산은 이제 강남과 맞먹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예, 그래서 소액 투자로 어쨌든 강남에 오를 수 있는 앞으로 향후의 미래 가치가 커지는 그런 지역을 찝어서 좀 한번 제가 강의를 드릴까 하고요. 용산이 범위가 넓어서 네. 사람들이 도대체 용산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네,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용산에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착순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금이 소액인데 강남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으신 분들은 화요일 세미나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에 관심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목요일 세미나 꼭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 물레 공원만신이라는 아파트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수 시점인지도 궁금하고 또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혹시 몇 평대 보셨어요? 25평이요. 25평대요. 거주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네, 실거주 목적이긴 한데 투자성도 조금 보고는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주 겸 투자로 물레 공원 한신 25평대 보고 계신데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만나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를 거주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거주 바로 물레형 초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네. 예,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이 밑에 이 블럭이 여기가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 지원을 해서 이거 이제 재개발 지금 계속 옛날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이쪽도 추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좀 지역이 바뀌는 곳이고요. 좀 바뀌는 곳이고, 그리고 물레자이 다 유명하지만 이쪽에 대선제분 타임스퀘어 있고, 이쪽에 백화점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쪽에 그 대선 제분을 이제 문화의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제 문화적인 시설들이 들어올 거예요. 타임스퀘어. 본래는 일자리 늘려고 많이 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어쨌든 호재는 호재예요. 이 대선 제분 없어지고 그 옛날부터 얘기는 있었지만은 근데 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이 재건축을 할 수는 없는 아파트예요. 나중에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재건축 왜냐하면은 이게 용적률이 좀 높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작아서 재건축은 못하는 아파트고요. 이게 20평대 30평대로 돼 있거든요. 네. 예, 두 가지 평형대로 돼 있는데 20평대 30평대는 이게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최적 평형이에요. 제일 좋은 그 평형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라도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특별한 이 주변에 이 아파트에 특별한 호재는 없지만 살면서 그래도 역세권이고 나중에 또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아파트라서 예, 이거는 거주 목적이 크다면 여기는 투자해도 된다. 5년 전보다 지금 한 더블 이상은 올랐거든요. 네네. 예, 5년 전에 아마 3억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아마 한 6억대? 그렇죠? 네. 예, 6억 한 중반 이상, 중후반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시장이 점점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거주 목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셔도 구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 드렸는데요. 거주도 괜찮고 또 나중에 봤을 때 투자로서도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방금 들어왔던 영등포구 물레동도 보면은 뭐 영등포구 자체가 뭐 중공업지 개발로 인해서 최근에 좀 호재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중공업지 개발과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지역이 앞으로도 또 있을까요? 중공업 지역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 개발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데들이 뭐 구로동 같은 데도 다 구로동. 이제 중공업 지역들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데들도 이제 하나씩 바뀌겠죠. 아.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등포 쪽은 어쨌든 서울시 도심 기본 계획에 3도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등포의 어떤 변화는 점점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등포구의 개발에 또 미래는 또 밝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제가 그 작년에 네. 중랑구 면목동에 용마산역 쌍용예가 클라우드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요. 용마산역에 있는 쌍용 예가 더 클라우드요? 예, 예. 네, 면적은 이제 84제곱미터를 받았는데, 네, 이제 받은 목적은 이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받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거를 쭉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갈아타기를 한번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용마산역 앞에 쌍용 예가 더 클라우드인데 84제곱미터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네. 네네, 거주 겸 투자로 이제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고민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지금 언제 분양 받으셨어요?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요. 예, 예. 예, 이게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6억, 5억대 후반? 5억? 예, 5억 9,900 정도. 6억이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지금 아직 그 전매 제한이 걸려 있죠? 예, 예. 예, 용마산역 뭐 역세권이고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예. 근데 옆에 용마산역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바로 길 건너 있잖아요. 네. 요거 이제 먼저 지어진 거고요. 예. 예, 요게 얼마 가는지 아세요? 예, 최근 실거래가가 한 7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7억 5천, 지금 한 8억 5천 정도 지금 그 나와 있어요, 있기는. 예,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게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가격이. 예.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이제 그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게 면목동의 수건 사업인데 복합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그게 확정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용마산역 쪽과 위쪽으로 가면 사가정역 있잖아요. 네. 사가정역 쪽도 그 역세권 개발해서 그쪽에 또 이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목동이 지금 최근에 많이 지금 뜨고 있는데, 본래 집값이 안 오르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면목동이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면목동 하면은 사실, 이게 잘 안 오르는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다행스럽게 지금 면목동이 바뀌는 지금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이 아파트는 갈아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야 돼요. 이쪽 라인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투자하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전매 제한 걸려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입주를 하고서 한번 이쪽 라인에 이제 그 면목동 쪽에 이쪽에 그 복합 행정 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은 훨씬 더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커요. 그러니까 예. 이건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호재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나중에 매도 타이밍 잡으실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앞서 이제 성공투자 레시피에서 광역교통망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보면은 이제 경전철 호재를 기다리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 경전철이 집값 상승에 좀 영향을 많이 주나요? 제가 그 강의할 때 늘상 얘기 드렸거든요. 경전철이라는 건 지역과 지역이 끊어진 데를 그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두냥짜리예요, 두냥. 일반 지하철하고 틀리게. 그래서 사실은 효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경전철을 기대하는데 사실 경전철의 효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극히 작다. 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없던 지역에 생기면은 뭐 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뭐냐면은 경전철이
이렇게 돌다가 강남으로 들어온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틀려요. 아. 우리가 이제 강남 접근성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으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지하철도 똑같아요. 이게 이 경기권만 돌다가 끝나느냐, 네. 아니면 그게 이제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이게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하철 개통, 광역 개통망 역시 이 중심 지역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네. 외곽을 돌아다니는 건 사실은 크게 의미가 반감된다. 네. 없다고 할 수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전철이 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서대문구 천연동에 네. 천연 뜰한채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네, 2년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봐 전세를 끼고라도 지금 사둬야 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몇 평대 보셨나요? 23평형대 보고 있어요. 23평대 보셨는데 서대문구에 있는 천연 뜰한채 아파트 이제 일단은 전세를 끼고 사시고 2년 뒤에 네. 거주 목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23평대 보셨는데 혹시 이곳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신촌에 출퇴근할 일이 그때 있어서요. 그때부터. 아, 직장이 신촌이셔서요? 아니요. 저 딸이 이제 신촌에 살면 아이 봐주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그곳에 지금 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겸 거주 목적 보셨는데요. 이거 괜찮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따님한테 이거 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실거주하면서 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이도 봐주고 그럴 목적이에요. 이쪽이에요. 네. 이쪽이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산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경사도가 높은 곳이거든요. 네, 언덕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하철이 주변에 있나요? 충 없어 주변에요. 아무리 충정역. 찾아봐도. 예? 서대문역. 서대문역이요? 네. 서대문역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 역세권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아파트의 장점이 있어요, 있기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아파트는 환경 가치는 커요. 바로 그 녹지가 있으니까, 산이 있으니까, 네. 산책로도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환경 가치는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은근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망이 좀 좋더라고요. 전망은 이제 물론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종로나 광화문이나 이쪽으로 네.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이쪽에 이게 선호하는 아파트더라고요, 이쪽이. 네. 예, 이게 사실은 보면 지하철도 멀고, 이게 역세권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환경 가치는 괜찮은데 주변에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광화문이나 종로나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접근성이 좋고 그래가지고 이 선호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만약에 거주를 하신다면은 네. 거주를 하셔서, 거주를 하시면서 살면서 가격이 이쪽 주변 시세에 따라서 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보면은 경기궁자유도 있잖아요. 예, 그게 있어요. 예, 경기자유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경기궁자유가 이쪽에 아주 대표 브랜드가 될 줄은 사실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크게 예상을 못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에 아파트가 뭐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이랬는데 이쪽이 공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네. 아파트가 특히 서울은 이제 공급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의 또 움직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변 아파트에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거주의 목적이시라면은 저는 여기 괜찮다고 봐요. 네. 2년 후 거둔데 지금 사두는 게 나을까요? 지금 사두는 게 낫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예. 네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 상승을 보면은 마용성이 좀 주도를 했지 않나 싶은데요. 예.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어느 지역들이 이 집값을 끌어갈까요? 그게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앞으로는 점점 더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네.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왠지 인기가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강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부터 강남 뭐 투기 세력들 몰아낸다 그래가지고 규제 대책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강남권의 집값이 떨어지질 않거든요. 네. 오르면 올랐지. 네. 결국은 그런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계속 그 선호도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선호도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호재도 없고 이런 데들은 계속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은 별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서 현재 상황과 똑같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규제가 많은 지역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집값도 많이 오르는 그렇게 예, 보면 될까요? 비규제 지역은 규제가 없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안 몰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거든요, 아파트들이. 네. 그러니까 규제를 안 해놓은 거야,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의 관점이라면 규제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도 이런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화는 02-6676-0200번 또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온 사연들 많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인데요. 후암동 주민센터 부근의 빌라입니다. 19세대 정도가 되고 원룸인데요. 매매가가 1억 6천만 원인데 이곳에 소액 투자를 해도 될지 이렇게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이 후암동도 용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후암동 소액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후암동 어떨까요? 예, 후암동이 지금 이쪽이 후암동인데요. 후암동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용산고등학교 사거리거든요. 네. 용산고 사거리. 후암동이 용산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 네. 이쪽이 특별 계획구역으로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이 없는 곳인데 주민센터는 이쪽에 있어요. 네. 이쪽에. 그래서 이쪽은 옛날에도 개발 계획이 없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남산이 있잖아요. 네. 남산이 있어서 남산의 어떤 이 조망권 때문에 높이 이렇게 고도 제한이 있어서 높이 질 수가 없어요. 이쪽이. 네. 예, 높이 못 져요.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입지는 바로 서울역 가깝고 이쪽도 입지는 좋은 곳인데 어쨌든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뭐 작은 그런 원룸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어떤 개발 계획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언젠가 또 될 수도 있죠. 네. 고도 제한이 풀려서.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용산은 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곳으로 용산에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목요일에 세미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인데요. 3위그린 맨션 2차랑 4만 아파트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어디가 더 좋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고덕과 명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보내주신 물건 두 곳도 뭐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3위그린 맨션 2차랑 4만 아파트 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둘 중 어느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 명일동인데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이 명일동 전체가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라서 다 결국은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여기가. 그런데 3위그린 2차도 안전진단을 넣었다가 안전진단에서 떨어졌거든요. 정밀 안전진단을 넣어서.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에 한영 중고등학교 사거리에 9호선이 들어오고요. 여기 고덕역 쪽에도 9호선이 들어와요. 이거 5호선과 그러면 9호선이 환승역이 되는 거고 네. 여기는 지금 이쪽에 명일역하고 5호선 명일역하고 이쪽 고덕역하고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파트도.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는 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명일 4만도 재건축을 아직 연한 안 됐지만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얼핏 보면 용적률이 되게 높아서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면은 용적률이 800%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이면. 그러면은 여기는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주상복합 아파트로 질 수 있는 곳이에요. 상당히 가치가 큽니다. 바로 고덕역. 5호선, 9호선, 5호선도 들어와 있지만 9호선도 들어오고 그러면 명일동의 유일한 여기가 상업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치로 보면은 여기도 재건축할 수 있고 여기도 재건축할 수 있고 네. 근데 여기는 용적률이 높아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바로 9호선 초역세권이고 이쪽에 호재가 더 많아서 네. 이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라고 이쪽으로 선택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곳 다 좋은 곳이지만 조금 더 좋은 곳은 4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곳을 매수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으니까요. 더 궁금증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02-6676-02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서진구에 서진구 이동면에 있다가 한 2008년도에요. 네. 거주를 조금 한
3개월인가 했어요. 네. 그래갖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서울로 다시 이사 왔는데 그 한 10년 넘게 있는데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어디 보유하고 계세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베네스타 아파트요. 용인구 처인구 이동에 있는 베네스타 아파트요? 네네네. 네, 여기를 2008년부터 보유를 하셨는데 거주를 뭐 한 3개월 정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세를 주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여기 몇 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몇 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죠? 한 2년인가 11년, 2008년도에 분양받았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가격 얼마나 올랐어요, 그럼? 하나 안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 그 10년, 몇 년 동안에 네. 딴 데는 올랐는데 여기 안 오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 생각도 안 했죠. 여기가 네. 지금 보면은 주변에 지하철이 하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교통이 일단은 전혀 지금 뭐 교통망이 하나도 없고요. 네. 두 번째, 주변에 보면 일자리도 없어. 네. 예, 일자리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아파트는 오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예, 뭔가 호재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오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 구성역이 있는데요. 네. 한참에 여기도 멀어. 구성역에 GTX 들어오잖아요. 예, 여기도 한참 멀고 이쪽도 원산면 쪽에 또 그 일자리가 들어오는 계획이 있긴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올 거예요? 원산면 쪽에. SK 하이닉스요? 예, 하이닉스 들어오는데 이것도 거리가 멀어. 그래서 한 예, 30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는 방법이 없어요, 자체가. 예, 더 이상 미련을 버리시고 이거는 그냥 매도하시고 그 매도한 놈이 뭔가 좀 호재가 뭐 지하철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개발 호재가 있든지 그 근처로 붙어야 되지. 이게 뚝 떨어진데 아무것도 지도상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허허벌판이라고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은 투자의 목적으로 거주의 목적은 모르겠지만 투자의 목적으로는 투자하면 안 되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좀 싸게 내놓더라도 좀 갈아타기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매도 의견 주셨는데 사실 갈아타기 할 때도 내 주변, 내가 조금 익숙한 곳에서 그런 지역들, 물건들 찾게 되는데요. 용인 내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용인 내에서는 지금 앞으로 미래 가치 제일 저는 용인의 이제 그쪽이 핵심 지역이 될 거라고 보는데 구성역 쪽이죠. 아, GTX. 예, 네. GTX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쪽이 상당히 대규모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앞으로. 물론 갈 길은 좀 멉니다. 네. 갈 길은 멀지만 그런 호재가 미리 생긴다면 거기서 미리 선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용인의 가장 그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TX도 들어오고 앞으로 일자리도 생기는 구성역 쪽이 이제 앞으로 용인의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는 송파구 당이동인데요. 네. 봉천 토송역 인근에 이제 오피스텔 촌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올림픽 파크뷰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물건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용 면적은 한 7.8평 정도고 그다음에 한 매매가는 뭐 2억 5천인데 전세는 한 1억 7천 이렇게 나가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투자 목적으로 좀 구매하면 어떨까 해서 전화 드려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파크뷰 오피스텔인데 투자 목적으로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쪽을 갖다가 그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오피스텔 투자하는 목적? 뭐 앞으로 뭐 오피스텔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주차장법 바뀌고 이런 거. 예, 맞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저도 잘은 모르는데 얼핏 들어서 그런 걸로 이제 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예. 근데 이쪽이 저는 들었어요. 예, 근데 꼭 거기서 이쪽을 혹시라도 보고 계신 이유 있으세요? 이쪽을? 앞으로 거기가 예. 이제 모텔 호텔 이런 게 없어지면서 관광 특구로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몽천 토성역 바로 앞에 있는 맞아요. 오피스텔인데요, 지금 현재. 예. 관광 특구로 좀 지정되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 새로운 거 오피스텔 지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관심 갖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쪽이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이쪽에 모텔촌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 모텔촌들이 지금 하나씩 부서지면서 오피스텔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모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지는 맞아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몽천 도성역도 가깝지만은 여기 9호선 한성 백제역도 가깝고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오피스텔들이 계속 들어오면 오피스텔이 공급이 과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공급이 과잉이면은 사실 너무 공급이 많으면 이쪽에 오피스텔들이 많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니까 월세나 이런 것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매매가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이 방향은 맞는데, 이쪽은 맞는데, 새 오피스텔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올림픽, 이 오피스텔은 새 것들이 들어오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새 오피스텔을 사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해 주시는 네, 맞습니다. 새 오피스텔. 네. 새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데 여기서 또 공급이 작은 곳, 공급이 없는 곳, 없거나 작은 곳에 들어가야지. 여기 공급이 새 오피스텔 계속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새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기존의 낡은 오피스텔은 더 안 좋아요. 왜냐면은 낡은데 젊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금액이 비싸더라도 새 거에 들어가려고 하지 오래된 거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새 오피스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피스텔은 10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은 10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10년까지 가져가면 안 되고 그 전에 새 걸 사서 그 전에 파는 전략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좀 더 다른 쪽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도 강남이잖아요. 강남 상구. 네네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가 강남 상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중에 새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물건이 새 거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시는 게 훨씬 이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지역을 좀 살펴보시다가 정말 못 찾겠다. 좀 더 조언을 얻고 싶다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연락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이곳 말고 조금 더 발품을 팔아보시고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세미나 참석을 하신다면 강남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으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런 트렌드를 본다면 이제는 투자를 할 때 좀 소형을 사는 게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반은 맞고 반은 좀 안 맞는 얘기다. 왜냐하면은 네. 그 지역에 따라서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데들은 일단 소득이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도 큰 평형대, 40평대 이상이 사실 주력 평형이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강북권에 가면은 그런 또 소형 평형대가 또 주력이 되고 네. 지역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형 선호도는 계속 꾸준히 높아질 거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좀 파악을 하시고 뭔가 지역을 투자를 하더라도 보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형에 대한 선호도는 늘어나겠지만 지역 세계에 따라서 또 물건을 잘 보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중구 순화동에 네. 덕수궁 롯데캐슬 가지고 있는데 전망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네.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요? 거주하고 네. 계세요? 아니요, 투자 목적으로 사서 전세 주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중구 순화동에 있는 덕수궁 롯데캐슬인데요. 3년 전에 매수를 하셨고 투자 목적으로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쪽에 지금 이 아파트가 네. 사실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게 주상복합이죠, 여기 상업지역, 예, 준주거 지역이구나. 주상복합이요? 네네, 그런 거, 아니, 이게 저희 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여가지고 제가 전화 대신한 거여서, 예, 내용은 잘 모르는데. 네. 그러세요? 네네네. 예, 여기 시청역도 가깝고요. 예, 서대문역도 네네. 가깝고 입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네. 제가 경희궁의 아침 아까도 상담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심 쪽에 새 아파트 공급이 작아요.
새 아파트가 거의 여태까지 공급이 안 되다가 하나가 공급이 되니까 가치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입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은 입지는 너무너무 좋고 중심 지역에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쪽은 입지가 너무 좋아서 물론 이제 주변에 이제 다 이제 그 유관순 기념관이나 뭐 덕수궁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문화재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문화재 효과로 인해서 또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워낙 문화재들이 많고 하는 데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 이제 그런 문화재들을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저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은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서 여기는 보유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은 더 보유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보유하셔도 돼요. 가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또 수요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이번 주 또 세미나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화요일과 목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요일 먼저 안내를 해드리면 강남권 소액 투자로 종잣돈 만들기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2호선 설릉역으로 나가시면 미래가치투자연구소 만나보실 수 있고요. 11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한정훈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목요일 세미나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용산, 이곳이 투자의 핵심 지역이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목요일 세미나 같은 경우는 선착순 10분한테만 기회가 있으니까요. 0266-020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과 목요일 강남과 용산에 대해서 이제 다뤄주실 것 같은데 강남권의 소액 투자 얼마 정도 들고 가면 될까요? 강남권 소액 투자는 1억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7, 8천? 7, 예, 8천. 이 정도로 가장 가치가 있는 변화가 크게 생기는 곳. 네. 이런 곳들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네. 항상 투자라는 개념은 제가 뭐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투자라는 개념은 투자를 해서 거기서 뭐 몇 억을 벌고 떼돈을 벌자는 게 아니고요. 7, 8천을 투자했으면은 우리가 1억 미만 7, 8천만 벌어도 수익률 100%거든요. 그렇죠. 7, 네. 8천 내 돈이 들어가서 물론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거지만 네네.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강남권은 어쨌든 좀 특수 지역이라서 다 오르거든요. 오르기는. 네. 아파트가 오르면 뭐 하여간 몽땅 따라서 다 오르는 좀 부동산적인 특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맞춰 들어갈 지역이 있고 좀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야 될 지역 이런 쪽에 대한 실투자 강의를 진행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 투자는 뭐 많은 분들이 용산에 어디다 투자하라.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용산 여기에다 투자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또 이쪽에 투자했는데 괜찮을까요? 투자를 해놓고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용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정말 하는 게 내가 가장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정확하게 그 지역, 용산이라는 지역이 크니까 그 지역의 어떤 모든 것을 좀 파악해보는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투자처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시간 이렇게 2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궁금해지는 게 또 용산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될까요? 용산은 전체가 아파트 지역들이 상당히 작고요. 뭐 동부이천동이라든지 이제 뭐 삼각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파트들이 있고 거의 아파트가 없고 대부분 단독 주택이나 네. 빌라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서 이익을 좀 크게 낸다는 의미는 이미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는 동부이천동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그런 빌라지만은 앞으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아, 네. 지금 근데 한남 뉴타운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게 뭐 금액이 10억 이상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빌라를 투자할 때 한 2억 안짝? 예, 이 정도 2억 정도면은 충분히 거기서도 핵심 입지 좋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용산 뭐 네. 여기 좋고 저기 좋고 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가지고선 엉뚱한 데도 투자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정말 없애고 내가 정말 투자할 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정말 어디다 할지 모르는 분들
딱 10분만 모셔서 그래서 10분으로 한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 화요일과 목요일 강남과 용산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한정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